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위너스TV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이고요. 11월 15일 좀 봐야 될 테마 종목들 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자 오늘 또 방송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시장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야겠죠. 네, 오늘은 좀 의외였어요. 미증시가 일단 오늘 밤에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30분 요 이후에 CPI 결과 발표가 있어요. 되게 중요하죠, 이번에. 네, 고로한데 그 때문에 미증시는 초반에 밀리다가 겨우 보합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이 그 대내적인 이슈라든지 주요 이벤트 관련해서는 되게 민감한 모습을 보여냈는데 그간 낙폭이 좀 심했던 탓인지 오늘은 좀 끌어올리면서 오히려 역으로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어요. 되게 좀 안 좋게 마감을 확 안 좋게 마감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소폭의 하락이라든지 적정 수준에서 그냥 횡보하는 수준으로 좀 마감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수 자체는 조금 끌어올려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1.23%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큰 수치죠. 2.5% 상승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오늘 뭐 이렇게 지수가 오르면서 시장 자체에 상승한 종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상승 종목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이 좋지는 않았어요. 장 자체는 상당히 애매하고 대금도 적고 밑에 보다시피 보이죠? 네, 대금도 상당히 적었고요. 좀 의미 있는 종목들 당일 좀 강세 종목을 접근할 만한 시그널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 테마 장세보다는 좀 종목별 장세였다. 개별주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없는 대금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수가 오르면서 그 강한 테마들이 형성이 되고 주도주가 이제 다수 형성이 되면서 시그널들을 막 흩뿌리면서 이렇게 힘을 받쳐서 가는 그런 시장이 이어주면은 괜찮은데 하락이 좀 깊었다가 이제 또 지수가 확 하고 땡겨주는 경우에는 기존 낙폭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종목들이 자연스럽게 거래 없이 많이 빠집니다. 그런 애들이 저점에서 살짝 회복하는 다수 종목들이 회복을 하는 형태로 수급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좀 그날 시장에서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동반되면서 추가적으로 돌파하면서 뚫고 가고 이런 애들이 잘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늘은 좀 그러했고 또 뭐 개별주 장세 또 윗꼬리가 좀 다수 연출되는 장세였다. 이렇게 또 종합을 하면은 될 것 같고 뭐 강했던 테마들로는 조금 간단하게 추려보자면 일단은 신규 상장이에요. 신규 상장 그 SY 스틸텍이 오늘도 상한가를 닫았다가 빠졌죠. 그 외적으로도 여러 신규 상장주들이 좀 움직였고 수급 자체는 역시나 지수를 끌고 가져다 보니까는 반도체나 또 오랜만에 미래차 쪽 또 에코 시리즈도 좀 잘 움직이면서 약간 그 대형주 애들이 좀 회복을 좀 해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런 쪽으로 돈이 쏠리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은 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테마가 좀 나타나기가 힘들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아쉽게 좀 흘러갔던 애매하게 흘러갔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정치라든지 뭐 천연가스 가상화폐 등 또 그 비마약성 진통제나 빈대 쪽도 살짝 움직이기도 했고 뭐 그렇기는 한데 뭐 다 좀 애매했어요. 그 뭐냐 그 마이코플라즈마도 좀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소 빠바바바방 펼쳐지면서 그 테마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한두 종목 정도씩 움직이는 건데 그 한두 종목 움직이는 대장애들 자체도 10% 상승권을 넘어가면서 유지를 해준다라든지 뭐 그런 게 잘 없었습니다. 예. 그런 게 잘 없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크게 특별한 부분을 좀 꼽기가 힘듭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뭐 좀 있으면 CPI 결과 발표인데 그랬다. 그러면서 5장 넘어가면서 강했던 종목이 쭝쭝쭝 좀 빠지면서 마감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외 같은 경우에는 크게 특징적으로 볼만한 건 없고요. 바로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기사를 넘어갈 건데 뭐 시기적으로 당연하겠지만요. 그 의미 있는 기사가 역시나 오늘도 좀 없어요. CPI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기사를 좀 쓸만한 게 있다면은 억지로 내보낼 필요가 없겠죠. 리스크가 또 동반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 이슈 자체도 뭐 사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슈들 자체도 뭐 좀 잘 안 보이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CPI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연준 내년 기준금리 2.75% 이나 예상한다. 주식시장 산타랠리 기대 고조 이런 좀 긍정적인 내용이 CPI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바탕이 되기는 하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CPI 결과 발표
어떻게 나오느냐? 예상치 상회냐 부합이냐 하회냐? 예상치 하회가 나오면서 연준이 여기에 부합하는 좀 그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면 단기적인 상승장으로 좀 진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산타레리로 쭉 이어질 텐데 시기상 계속해서 좀 매파적인 발톱을 자주 드러냈던 파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청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좀 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조금은 기대가 되죠. 이런 게 일단은 좋은 내용이 바탕이 됐잖아요. 예. 3월달 내년 3월달부터 금리 인하를 좀 예측을 한다. 또는 내년 6월달부터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다. 이런 주요 또 기관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런 쪽에서 이런 의견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일단은 좀 이런 실정이에요. 실제로 좀 연말이 다가오면서 산타랠리를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산타랠리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연도 산타랠리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거는 이렇게 보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한 2시간 반 뒤에 끝날 발표가 나올 CPI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따른 파월의 발언 이겁니다. 자, 기사 들어갈게요. 일단은 CPI 결과가 좀 괜찮게 나오고 파월의 발언이 좀 무난하게만 나와줘도 내일 지수가 오르겠죠. 그러면서 단기적인 상승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매파적인 발톱을 팡 하고 드러낸다면은 이거는 초치는 거죠. 좀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연계 테마랑 그 다음에 역행 쪽을 또 동시적으로 계속 같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기사도 좀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계속 반도체입니다.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ASML 지분 추가 매각을 했다. 1조 3조 현금 확보. 이게 무엇을 위해서? 다시 반도체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반도체 재고가 많이 쌓였다 뭐 이런 내용은 있지만 지금 어찌됐던 물량 자체가 뭐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뭐 여러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뭐 반도체 한파 얼어붙어 가지고 뭐 지금 계속 적자 갱신하고 난리 부르스다 이대로 가면은 반도체 망한다 뭐 이런 시점을 잘 타결을 하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오고 있고 뭐 여러 미래차 쪽에 자율주행이라든지 AI, 로봇, 미래가치 산업군에서 반도체는 빠질 수가 없다. 여러 이제 통신기기, 컴퓨터라든지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하다못해 스마트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 그대로 스마트적인 단어가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은 반도체는 필수적이다. 반도체의 경우도 이제 기술의 발전이 사실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 상당히 반도체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기술이 되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새 AI 칩에 삼성, SK, HBM 특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을 살짝은 좀 줄여봤는데요. 그래도 많아. 그래도 많아요. 지금 반도체 메인 쪽이 일단 제주반도체, 미래반도체 얘네들은 자리가 좀 낮은데 하나마이크론, HPSP, 그 주성엔지니어링, TF 얘네들이 지금 지수가 그 안 좋은 시점에 조금 반등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안 좋은 시점에 조금 방어를 해준다라든지 그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게 지금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쪽이 그런 역할을 잘 해줬어요. 수급이 좀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자리를 높게 형성하고 있는 애들은 하나마이크론, HPSP, 주성엔지니어링, TF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제주반도체나 미래반도체는 조금 하위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AI 반도체 쪽에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넥스트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D램이나 HBM 쪽인 것 같아요. 뭐 아비코전자, ICS, TLB 그리고 코세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프로텍 지금 대금이 막 크게 동반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살살 조금 부릉부릉하는 뉘앙스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여기 눈여겨둬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특성 애매하거나 하락장이거나 할 때 신규 상장주들 잘 움직인다. 늘상 말씀드리죠. 그 안에서도 지금 반도체 상당히 시장에서 수급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관련주들 중에서 반도체 해당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상장한 애들은 에이징랜드와 메가터치가 있습니다. 메가터치 오늘 좀 상당히 좀 좋았죠. 에이징랜드도 좀 올랐는데 얘네들 우선적으로 집중하면서 나머지 이렇게 쑥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규 상장주 특징이 자리가 일단 초반에 거품이 차고 그 이후에는 거품이 꺼진단 말이죠. 그럼 차트가 망가져요. 근데 지금 IMT나 퓨리, 머트, 퀄리타스 반도체가 조금은 망가진 느낌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수급 확인하고 의미 있는 묵직한 수급을 확인을 하고
한번 또 선대 보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미래차 쪽인데요. 오늘 2차전지 쪽 대형 기업들이나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쪽이 잘 움직였는데 오랜만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 움직인 부분들 오늘 뭐 2차전지 대형주나 뭐 자동차 부품이나 뭐 나머지 2차전지 기업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오늘 지수 올랐죠. 지수의 견인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만한 게 지금 어쩔 수 없이 2차전지주들이 좀 올라줘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지수를 끌어내린 애들 자체가 대체적으로 다 2차전지 애들이 기여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걔네들이 좀 올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폭 세일 구간이 들어간 시기일 수가 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할 때는 2차전지 중요하게 또 관찰을 해야 되고요. 오늘 미래차 요쪽에서는 일단 기사 측면에서 보자면은 테슬라 중국에서 슈퍼차저 개방, 전기차 충전 수요 흡수하나. 이 슈퍼차저라는 얘기가 나오면 얘네들이 잘 움직입니다. 휴맥스랑 휴맥스 홀딩스예요. 차트는 안 좋아요.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면은 뭐 나머지 뭐 좀 있기는 있어요. 에스코넥 잠시만요. 어딨냐? 에스코넥이 아니고 에스트래픽. 그래, 에스트래픽 정도 넣어둘게요. 에스트래픽. 아씨. 자, 얘 정도까지만 일단 넣어두고. 근데 차트가 다들 뭐 좋지는 못합니다. 뭐 S트래픽이야 전기차 충전이라고 한다면 좀 대표적인 역할을 해주는 애고, 근데 슈퍼차저에 엮이는 애들은 휴맥스랑 휴맥스 홀딩스가 가장 좀 가깝게 강하게 좀 움직여준 이력이 있다. 뭐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오늘도 조금 강했는데 연속성이 조금은 기대가 되는 펜타닐 단속입니다. 미중 정상 중국 펜타닐 단속 합의 발표 예정이다. 요게 일단 펜타닐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펜타닐 중독자들이 많이 죽고 뭐 좀비 거리, 샌프란시스코 좀비 거리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펜타닐 난리잖아요. 뭐 쉽게 구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이게 수출 단속 합의 발표 기대감 때문에 오늘 비마약성 진통제가 좀 강세를 이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는 종목은 딱 두 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경보제약과 텔콘 RF 제약 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종목들 움직임이 오늘 상당히 좀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이 두 종목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얘네들은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죠. 비마약성 진통제고, 당연하겠지만은 이제 펜타닐 수출 단속 합의 요거가 이제 좀 나오면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대체안으로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오늘 상당히 좀 강했는데 얘네들 좀 내일 또 중요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빈대입니다. 생존력 정말 끈질기다. 한 달 방제에도 인천 중학교에서 빈대 또 나왔다. 인천 중학교에 한 달 또 방제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또 빈대가 나왔답니다. 정말 생존력이 끈질기다. 쉽게 잡히지가 않나 봐요. 얘는 지금 아직 부산에 뭐 이 빈대가 어쩌고 저쩌고는 못 본 것 같은데 살짝 징그럽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돼. 그래서 빈대 관련주들은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는데 경농이 상당히 엄청 뚜렷해요. 오늘 또 이제 경농 얘가 11.67%가 올랐네요. 경농이 이렇게 올랐고 인바이오는 한 7.1%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뭐 경남제약은 얼마 못 날렸네. 한 4%. 뭐 이런 수준이에요. 하여튼 이제 경농이 가장 뚜렷하게 대장을 좀 오래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 마이코 플라즈마처럼 지네들끼리 계속 돌아가면서 대장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경농이 지금 계속해서 대장질을 해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좀 윗자리를 좀 지키는 흐름이거나 아니면은 거래압이 과도하게 빠진다라든지 그때 시점에 아직도 얘네들이 확산세나 연속성을 좀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은 기회입니다. 전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빈대 쪽은 아직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럼피스킨이에요. 럼피스킨 얘네들 상당히 지금 좀 조용했죠. 근데 확산세가 확실히 좀 줄기는 했는데 이 경북에서 최초로 럼피스킨 병이 발생을 했다. 김천 농소면 축산농가 뚫렸다. 이제 여기 암소 하나가 럼피스킨 병 이제 발병을 해서 살 처리를 했다는데 여기가 이미 그 백신을 다 소가 28두를 키우는데 백신을 다 맞았답니다.
맞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발생을 한 거예요. 요러면은 또 뭔가 백신에 내성이 생긴 이 럼피 스킨병 뭔가 약간 이런 뉘앙스로 좀 시장에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오늘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거의 마감쯤에 나왔거든요. 움직이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백신 쪽을 봐야겠죠. 백신 쪽 대상 미생물 중앙 백신입니다. 차트 잠시 볼게요. 자, 이렇게 시세를 급하게 해주고 이렇게 급하게 내려온 다음에 바닥권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오늘 대성 미생물이 그래도 뭐 저점 대비해서 한 6%는 올려냈네요. 머리를 좀 채웠고, 그리고 중앙 백신 자리 비슷하겠죠. 자리는 뭐 대성 미생물이 좀 더 낫네요. 그죠? 대성 미생물이 좀 더 나아. 조금만 올라오면은 또 생면선 밟고 정배를 완전하게 만드는 자리죠. 밑에 선 다 밟고 있습니다. 이평선을. 그래서 대성 미생물을 좀 먼저 관찰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증백이라 증거금 100%. 여튼 이 두 종목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새롭습니다. 움직여 줄지 싶은데 지금 봐야 되는 애들을 뚫고 움직여 줄지 싶기는 합니다. 사실. 네, 철도 지하화입니다. 지금 지상 철도 없애고 부지고 복합 개발한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 발의. 일단은 요 철도 지하화 관련돼서 대표적인 관련주로는 특수건설과 이화공영이 있습니다. 뭐 리노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두 종목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특수건설 오늘 좀 올랐네. 이화공영 일단 요 두 종목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로도 또 뭐 엮여서 오를 수 있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동아지질이라든지 동아지질도 자리가 좀 개왔네요. 동아지질 넣겠습니다. 이렇게만 좀 넣어두겠습니다. 근데 이 특수건설이랑 이화공영 얘네는 좀 정치로 좀 엮였던 이력도 있어서 일단은 이 부분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조심은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OTT입니다. OTT 구독료 공제 추진, 이게 그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 네, 소득공제 추진을 하고 1조 K 콘텐츠 펀드도 조성을 한다. 향후적으로 몇 년간이었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2025년인가 2027년까지 40조 규모로 좀 키운다. 뭐 요런 내용도 있고요. 일단은 요거 관련해서는 종목들을 그냥 대충 차트를 보고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독단적으로 들어갈 만한 종목은 사실 없어요. OTT 관련된 애들을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OTT 관련주들이 조금 강했을 때 끼를 부렸던 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차트적으로 좀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는, 오랜만에 뭔가를 손대야 돼. 근데 장이 안 좋았어. 차트가 다 뽀사져 있네. 그러면은 뭔가 이 중에서 저게 딱 해당되는 애가 있으면 걔 차트고 나발이고 걔 보면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비교적 차트로 봤을 때 내가 매수를 눌렀을 때 좀 심적 안정감이 든다. 약간 요런 애들 위주로 사실은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대금이 많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스마트하고 건강한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좀 관망을 하고 있고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추세라 아무래도 세력의 채택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종목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사실은 높지만, 우리가 지금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은 이게 최선입니다. 이게 최선이고, 스튜디오 미러 와이랩 쇼박스 위즈윅 스튜디오 요 정도 가지고 왔어요. 이거 말고도 뭐 뉴라든지 뭐 레몽레인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요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좀 정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이코 플라즈마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엄청 특별한 기사는 없어요. 지금 뭐 소아 그러니까 3세 이하의 소아들한테 지금 이 마이코플라즈마 병이 엄청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게 원래 있던 얘기라서 이거를 그냥 억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마이코플라즈마도 우리가 기억을 하자. 장이 조금 안 좋고 애매하면은 요 마이코플라즈마 관련된 애들 중에서 또 하나가 각 잡고 날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신제약이 좀 13.5%로 좀 많이 올랐었고, 국제약품도 한 7.5% 올랐네요. 오늘 신신제약이 좀 대장 역할을 좀 했었죠. 그렇다 보시면 되고, 오늘 또 1순위
1순위는 참 애매해. 이게 이제 극과 극이라 가지고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펜타닐 넣겠습니다. 펜타닐 넣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1순위 이제 빈대도 같이 넣을게요. 그리고 2순위에 이 반도체랑 미래차를 넣기가 참 애매하네요. 일단 2순위에는 요 신선한 애들 넣겠습니다. 또 새 거 좋아하잖아요. 맨날 밥만 먹을 수 없잖아. 또 새로운 기사가 이렇게 붙어졌으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고 3순위 럼피 스킨 들어가고요. 럼피 스킨 3순위 좀 아쉬운데 2순위에 같이 넣을게요. 좀 많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 3순위에 이 반도체랑 미래차를 넣습니다. 이 이유가 좀 내일 당장 지수가 좀 좋게 간다? 이거보다는 좀 안 좋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즉슨 파월이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해줄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20분이 넘었네요. 최대한 시간을 좀 단축해서 여러분들이 좀 루즈해지거나 피로해지지 않도록 방송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같이 하실 분들은 010-2360-9542 옆에도 보입니다. 번호가. 그죠? 네, 여기로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무료방 초대 해드리니까요. 부담없이 문자 주시면 되시고, 네, 저는 또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잘 보내세요. 이 팀장이었습니다.